저희 휠수리닷컴은 휠수리 한 가지 종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재동에서 장사를 한 20년 정도 하다가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은 장비들이 없으면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규모를 조금 더 늘렸다. 그런 차원에서 하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죠. 제가 조금 단순해서 그렇긴 한데 맨 처음에 이 장사를 시작을 할 때 상호를 뭘로 정할까에 제가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업종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차피 내가 휠 수리를 하니까 그렇다고 휠 재생으로 하기에는 이름을 짓기가 좀 뭐해서 소리 나는 대로 휠은 영문으로 똑같이 쓰고 수리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SURI라고 해서 휠수리닷컴으로 진행을 하게 됐죠. 일본에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업자들이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입을 많이 했어요. 시작이 된 게 뭐 BBS, RS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BBS 시리즈가 호응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RS GT까지 시리즈가 이제 점점 보급화가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개당 10만 원씩에 사와서 그걸 저 같은 사람한테 재생을 해서 보배드림에 150, 200에 판매를 하는 거야. 그때 당시 그것도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량조차도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그때는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되게 없었어요. SM5나 XG나 이런 분들께서 튜닝을 하시면서 그런 물량 또는 신품 오더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누구한테 배운 건 없어요. 초반에 외형 복원을 하는 그런 분을 어떻게 알게 돼서 그 분한테 한 3, 4개월을 일을 배우러 부천까지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배우게 됐는데 거기서는 정작 빼고 끼는 일만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눈으로 3, 4개월은 봤지만 정확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어요. 정작 어차피 한번 시작을 한 거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자 해서 유련동에 10평 남짓한 곳에서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때가 제가 신혼이었거든요. 근데 거진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장점은 자금이 없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공업사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하셔야 이게 판금 처리라든지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만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휠이라는 것은 디자인만 빼놓고는 인치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려면 한 3년 정도만 시간을 보내시면 공업사에서 판금 도색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하실 수는 있어요. 단점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척추가 너무 아파요. 몸이 안 좋죠. 저희 집은 순정일이 80~90%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수입이 상대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애프터마켓 휠은 정말로 고가의 차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고서는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이 그렇게 많이 지금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비전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일만 했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중간쯤에 한번 이거를 나를 알릴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좀 더 키웠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 우물안 개구리의 형태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집에는 그냥 아시는 분들 소개로 해서 오시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상승 곡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하향 곡선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하면서 보니까 상승 곡선 탔을 때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화 상태가 나름 됐을 수도 있잖아요. 가격 경쟁이 되게 심해지겠죠. 우스갯소리로 이 업계도 지금 현재 보면 되게 피 튀겨요. 실례로 제가 오토 갤러리에 있을 때요. 그때는 직원들이 있어서 타이어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다 보니 휠 재생하고 같이 플러스가 돼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휠 재생은 보통 양재동에 있을 때는 물량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단가가 5만 원, 6만 원, 많게는 8만 원. 그렇게 해서 3천 정도 찍으면 한 달에 뭐 되게 많이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제 몸도 허락도 못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업자들이. 근데 공업사보다는 설비가 되게 열악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내가 일한 것만큼 단가를 받고 싶은 업체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일한 것만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가를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 내 의형제를 맺은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정말로 할 게 없다라고 치면 전 무조건 이거 시켜요. 저처럼 이 장사를 길게 보신다라고 치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이제 제로가 된 상태에서는 자재값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예요. 저는 휠 하나당 뭐 인건비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되거든요. 자금이 없어도 내가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업종은 맞아요. 정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종은 맞아요.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대가는 오는 건 맞는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5년 이상 하실 수 있으세요? 손님이 휠을 맡겼을 경우에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이 장사를 하셔도 득이라고 봐요. 5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저한테 맡긴 분이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1년, 2년 하시고 많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 손님들한테 배신이잖아요.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손님분의 차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는 그냥 그 차의 휠만 봐요. 그냥 이건 내 거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해요. 저희 집은 그래서 당일 출고가 없어요. 뭐 제가 설비가 딸려서 장비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해서 당일 출고 해보면 가시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건조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페인트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연 건조에서 보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건조가. 근데 그거를 가마로 강압적으로 쪄내는 거예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그 상태로 출고돼서 쓰다가 보면 처음만 관찰을 하시고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안 보시거든요. 그럼 한 달 뒤에 보면 뭐가 에러가 터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서 1박 2일에 그냥 풀어요. 끝나고 이렇게 놔두고 그냥 제가 하루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가 더 딜레이를 시켜서 스트레스를 준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면 만족도도 좀 올라가시더라고요.